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장 이슈에 대해서 우리 PD와 Q&A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윤 PD가 궁금한 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이슈를 뽑아내서 저한테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이 뭔가요? 첫 번째 질문. 요새 기사를 보다 보면은 네. 강남도 무너졌다 네. 이런 말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추세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네. 강남 집값 떨어진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 때문일까요? 이게 이제 가격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떨어져요.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많을 것 같아요?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윤 PD 생각은? 많을 것 같은데. 공급이 네. 땡! 부족합니다. 서울 지역에 이제 부족한데 그러면은 가격이 올려야지 왜 떨어지느냐? 그거는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경우 이때 이제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은 이제 주춤하게 돼요. 금리가 높으니까 집을 나중에 사야지 이런 수요자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금매로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요자가 없으니까 정상 가격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 금액을 1,000만 원, 2,000만 원 낮춰서 팔게 되니까 가격은 좀 떨어지는 거죠. 수요자가 안 붙어주니까. 수요자가 시장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좀 주춤하는데, 자, 우리가 가격이 뭐 오른다고 쭉 대나무처럼 오르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다라고 낭떠러지처럼 쭉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은 신고가가 창조됐다가 이 가격이 파괴돼서 또 떨어지고 떨어진 가격에서 또다시 신고가가 창조되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 가격은 움직인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은 금리가 가격을 좀 통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횡보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나요? 네. 그럼 교수님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너무 많았죠. 그래서 강남이라고 해서 뭐 계속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죠. 뭐 IMF 때 강남 아파트 가격 엄청 떨어졌었죠.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엄청 떨어졌었죠. 2008년 9년도에 레미안 퍼스트지 반포 자이 분양 이거 미분양 났었잖아요. 2015년도에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있는 이것도 미분양 났었고요. 레미안 대치 팰리스도 미분양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떨어지는 시장도 있고 올라가는 시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를 보면은 금리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가격을 통제할 때도 있어요. 정부의 규제정책 부동산. 근데 지금은 규제보다는 완화의 방점을 찍혀 있고 다른 요인보다는 금리가 시장을 통제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시장은 물론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했잖아요. 공급이 부족한 시장에서는 가격은 언제든지 금리가 떨어지면은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봐요. 그래서 금리가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 기준금리하고 이제 동떨어져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가는데 현재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는 5.5%지만 우리나라는 3.5%거든요. 지금 현재 2%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미국에서 내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작년 이맘때 12월 달에 제가 2023년 시장 전망할 때 저만 오른다라고 했잖아요. 하반기 반등한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연준 금리가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6, 7% 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5.5에서 지금 멈춰 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망은 내년에 1%포인트를 내리느니 0.5를 내리느니 자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내려가겠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여수신 금리도 내려가는데 특히 대출 금리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고 하죠. 입주 물량도 올해 대비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이다. 만 가구 정도다. 올해 한 32,000가구 입주였는데 자 그런 수준이다 라고 하면은 입주 물량 줄어들죠. 공급이 부족한 시장이죠. 금리는 떨어지죠. 그러면은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내 집 마련 시기에 꿀팁이 있을까요? 돈 있으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계획이 서 있는 무주택 또 갈아타는 실수요자라면은 금리가 떨어질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언제 해야 돼요? 금리가 내려가기 전에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갈아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꿀팁은 대출을 껴야 되잖아요.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면은 작은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계획은 내 돈, 내가 지금까지 근로해서 사업해서 벌은 돈, 은행 돈, 그 다음에 엄마 돈, 뭐 엄마 아빠 돈, 네, 이거 이렇게 이제 작은 계획이 서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꿀팁은 대출 받을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대출은 원리금 분할 상환으로 받아야 돼.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내가 아파트를 사면은 지금 대출 금리 5%로 가정했을 때 40년 만기 모기지론을 받았을 때 월 대출 이자는 37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금 분할 상환은 16만 원 정도 돼요. 이 원리금 분할도 이제 좀 비슷합니다. 비슷한 금액이 나오고요. 체증식 분할 상환이라고 있어요. 체증식 분할 상환은 첫 달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윤 PD 생각은? 다른 대출보다 조금 더 싸니까 말씀해 그렇죠. 주시면 네. 한 4만 원? 4만 원? 네. 땡. 네. 280원 정도 됩니다. 첫 달에. 그래서 이렇게 싸니까 우리가 그 집을 사서 40년간 살 필요는 없잖아요. 5년, 10년 후에 또 갈아탈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그러면은 40년 동안에 매월 16만 원씩 갚는다고 첫 달부터 많이 부담을 하시지 말고 체증식으로 처음에는 원금은 조금 갚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많이 갚을 수 있는 이런 대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게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지금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또 질문 없나요? 네, 아, 이게 끝이에요? 지금 너무 네.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어요. 아, 진짜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 집 마련 정말 못하신 분들은 내년 연초에라도 하루빨리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